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발이 쓰러지는 그 평발의 주요 원인에 대해서 좀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뭐 족부 클리닉이나 아니면 자세 체형 교정 클리닉에서 제일 흔하게 대두되는 문제가 역시 발이 안쪽으로 쓰러지는 평발, 오버프로네이션 또는 어브노멀 프로네이션 또는 익세시브 프로네이션 등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그럼 이러한 그런 그 발의 쓰러짐, 안쪽으로 쓰러짐, 이런 오버프로네이션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요. 첫째는 역시 유전, 가족력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세 체형 교정 클리닉을 오래 하시는 분, 또 족부 클리닉을 오래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신기하게도 어머니와 따님 또는 아버지와 아들을 보게 되면, 검사를 해보게 되면 발 또는 자세 체형이 유사합니다. 심지어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통증의 양상도 굉장히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어머니가 오른쪽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 따님은 대부분 오른쪽 허리가 아프다든지, 반대로 또 다른 경우는 아버지가 족저근막염이 있었다고 하면 아들 역시 족저근막염의 어떤 그런 증상들로 병원을 찾는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역시 유전, 가족력, 걸음걸이도 닮고 자세 체형도 닮고 역시 발도 닮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떠나서 발 자체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버프로네이션 또는 오버노멀 프로네이션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 메타타잘 본 자체가 짧은 경우입니다. 이 뼈가 일반적인 어떤 길이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특이하게도 첫 번째 메타타잘 본 자체가 짧은 경우.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첫 번째 메타타잘 자체가 2, 3, 4, 5번에 비해서 과도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과도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그것 자체가 충분하게 내측 또 앞쪽에 지지력을 갖지 못하고 이렇게 안쪽으로 쓰러지는, 제 두 번째 손가락 검지가 예를 들면 첫 번째 메타타잘 헤드라고 가정했을 때 이게 충분한 지지력을 갖고 서 있어야 되는데 서 있지 못하니까 이렇게 안으로 쓰러지는 겁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짧은 경우, 이게 짧으니까 안으로 쓰러지고, 또 일정한 길이는 갖고 있지만 충분한 지지력을 갖지 못하니까 결국은 이 첫 번째 메타타잘 헤드의 과도한 움직임으로 인해서 쓰러지는 경우,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지금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는 미국 정형외과 의사 몰톤 박사에 의해서 논문이 발표되었던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첫 번째 메타타잘을 포함한 첫 번째 열, first ray, 첫 번째 열에 걸려져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같은 면에 존재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메타타잘, 첫 번째 열이 들려져 있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안으로 쓰러지는 그런 경우가 또 오버프로네이션 또는 어브노멀 프로네이션을 과도하게 유발합니다. 그래서 용어이긴 하지만 이제 그런 경우를 돌지 플렉스드 퍼스트 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체중이 부하되지 않는 상태에 발을 이렇게 평가해 보면 후족부와 전족부의 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후족부를 기준으로 해서 엄지발가락 쪽이 들려져 있는 경우를 포풋 바루스라고 하고요. 그 반대로 새끼발가락 쪽이 후족부에 비해서 더 들려져 있는 것을 포풋 발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이 안으로 많이 쓰러지는 경우, 오버프로네이션, 오버노멀 프로네이션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서 네 번째는 포풋 바루스입니다. 내측이 체중이 부하되지 않는 상태에서 발을 평가했을 때 엄지발가락 쪽 내측이 많이 들려져 있음으로 인해서 체중을 딛게 되면 이 들려져 있는 갭만큼 발이 쓰러지는, 물론 모든 사람이 들려져 있는 갭만큼 쓰러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compensated pop varus, uncompensated pop varus, partially compensated pop varus 또 세분화해서 나누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엄지발가락 쪽이 들려져 있는 경우는 이게 어브노멀 프로네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리어프 바루스입니다. 의외로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잘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리어프 바루스입니다. 그래서 하태부에서 내려와서 종골 쪽이 꺾여져 있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평발의 반대처럼.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체중이 부하되지 않는 상태에서 발을 평가했을 때입니다. 체중이 부하되지 않았을 때 발을 평가했을 때 이 종아리의 이 이등분선과 종골, 캘키니우스의 이등분선이 일직선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이렇게 꺾여져 있는 경우입니다. 후족부가 더 꺾여져 있는 경우를 리어프 바루스로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과도한 오버노멀 프로네이션을 유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체중이 부하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꺾여져 있지만 실제로 환자가 보행하는 걸 보게 되면 대개의 그런 환자들은 힐 스트라이크 자체를 굉장히 바깥쪽으로 찍게 됩니다. 찍고 그 다음에 발은 땅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결국 안으로 쓰러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오버 프로네이션 또는 오버노멀 프로네이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다리 길이 차이입니다. 숏네그 신드롬이라고 하기도 하고 다리 길이 차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해부학적인 다리 길이 차이를 갖고 있을 때 왼쪽 다리와 오른쪽 다리 길이가 다를 때 대개는 긴 쪽에서 그 길이를 보상하기 위해서 발이 좀 더 안쪽으로 쓰러지게 됩니다. 해부학적 다리 길이 차이에서 중요한 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게, 해부학적 다리 길이 차이를 갖고 있을 때 긴 쪽 다리, 롱레그 사이드에서는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발이 안으로 더 쓰러지는 양상을 보인다. 그러면 모든 환자가 다리가 긴 경우에 안쪽으로 쓰러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드물긴 하지만 긴 쪽 다리에서 더 수피네이션이 일어나서 실제 해부학적 다리 길이 차이를 갖고 있는 환자가 기능적으로 다리 길이 차이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중요한 원인이 되고요. 일곱 번째는 다리 위에 있는 하태부, 대퇴부, 티비아하고 피블라, 또 그 위에 있는 피머의 익스터널 톨전, 아니면 고관절의 외회전으로 인해서 팔자걸음을 겪는 경우, 소위 말해서 우리가 팔자걸음을 걷는 경우에도 더 발이 안으로 쓰러지는 오버 프로네이션 또는 오버노멀 프로네이션의 양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그 가족력, 유전력이 일단 중요하고요. 그 외에 첫 번째 메타타잘이 짧은 거, 다음에 첫 번째 메타타잘 본 자체가 너무 과도하게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첫 번째 메타타잘을 포함한 첫 번째 열이 위로 들려져 있는 경우, 이런 경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내척, 후족부를 중심으로 해서 전족부에 내척이 더 들려져 있는 경우 오버노멀 프로네이션을 유발하고요. 그 다음에 후족부에 과도한 꺾임, 리어프 바루스도 역시 보행을 보게 되면 과도한 오버 프로네이션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롱레그 사이드에서 주로 일어나는 다리 길이 차이, 오버노멀 프로네이션을 유발하고요. 일곱 번째는 팔자걸음, 익스터널 림 로테이션입니다. 그래서 다리 전체가 바깥쪽으로 회전해서 걸을 때, 피머의 익스터널 토일전일 수도 있고, 티비아의 익스터널 토일전일 수도 있고, 힙 조인트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아무튼 발 자체가 팔자걸음을 보행하게 되면 오버노멀 프로네이션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럼 이런 거와 관련돼서 족부 교정기를 할 때 상기에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교정을 할 수 있는지, 치료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음 기회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